이제 10월 25일 수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오늘 제가 신용 관련 미수 반대매매 관련 영상 하나 찍었어요. 지금 개인 수급의 변동성 정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사실 LG 엔솔 2차전지 코스피 대형주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여유를 좀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래 말씀드렸던 한국정시 어제 전일 저점이 여전히 지수 바닥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 상당히 많이 땡겼잖아요. 어제 막판에 이 빠진 폭 땡긴 폭이 한 4% 이상, 지수 기준 4% 이상 올라갔는데 여전히 뭐 오늘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여유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사실 아시아 정시에서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 오늘 빠진 거는 2차 전지가 큰 몫을 했다 봅니다. 섹터나 테마 종목을 한번 재점검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뭐 저희가 단기 비중은 2차 전지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기 비중이 좀 걱정이긴 한데, 그 얘기도 잠깐 드릴 거고. 자, 변동성이 워낙 남아 있고 오늘 개인적으로 걱정한 분이 많으셔서 계속 이게 반대면 나갈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영상 봐주시면 거기에 대한 수급 얘기를 설명을 잘 드려놨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오늘 코스닥이 내렸죠. 2차 전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렸는데 전체로 봤을 때 항상 제가 종목수를 말씀드릴 때 지금은 살짝 빠지긴 했는데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많아요. 2차 전지 외에는 나머지는 이 지수 내에서 반등되는 흐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오늘 갖고 있던 종목 중에 저희가 단기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 이유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고도를 기다리며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매크로와 은이 가장 중요한데 어제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나왔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외로 한 4, 5% 떴고요. 알파벳은 반대로 그만큼 빠져 있습니다. 좀 엇갈리긴 했죠. 그 내용은 사실 숫자적인 부분인데 알파벳이 예전에 그 구글이죠. 엄청 더 많이 올랐고 기대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나스닥이나 S&P 기준으로는 지지선 잘 지키고 있고 애플과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알파벳이 빠졌던 이유를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게 당연한데 앞으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거랍니다. 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이게 크게 맞물려가는 시황이랑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AI 서버, AI 관련 이 플랫폼 투자는 계속 될 거다. 그런 비중 때문에 AI나 이쪽은 계속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중국도 지금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 정도를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지금 정시를 키우기로 하고 그 경제를 키우기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중국 정시를 살짝 기대를 갖고 정시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여건이라 보고요. 큰 흐름상 미국과 중국은 AI나 내수를 키우면서 계속 성장 쪽에 초점을 키우고 가고 있습니다. 체크드린 매크로 지수 10년 미국물 금리는 10년 금리는 4.8% 어제 빠진 데서 안 오르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달러나 환율 기준으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우리 돈 1340원대 있고 이스라엘 쪽 봐야 되겠지만 조금 흐름이 장기화되는 것 같죠. 유가 기준으로 83불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자, 중국이 1조 위안의 재정국채를 발행을 해서 경기 부양을 나서겠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뒤에 말씀드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과 맞물려 들어간다 보고 제가 봤을 때 국제정치상 가장 큰 이슈가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이 아닐까 해요. 11월 중순 쪽으로 보고 있고 중국과 이제 미국의 그 밑에 참모들 계속 미팅이 있는 상태인데 시진핑이 또 친한 메시지를 냈어요. 바이든한테 미국 중국을 상생 협력해서 잘해보자는 얘기를 했고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기준은 뭐다? 뭐 지표를 내든 어쨌든 간에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되고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한테 좋은 영향을 줄 텐데 그 지표는 여전히 유한하다. 7.3에서 별로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11월 1일에 FOMC는 금리 동결로 보고 있고요. 주말에 말씀드리겠지만 12월 달도 동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은행과 매크로 자체가 조금씩 안정화되는 기준이라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계속 수급 말씀드리는데 수급이 사실 다긴 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 이슈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아까 MS나 알파벳에서 실적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AI 성장 스토리로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HBM의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엇갈려가면서 하긴 하는데 여전히 괜찮아요. 삼전 하이닉스는 오늘 보시면 잘 버티고 있고 68,000원대. 하이닉스는 외국 매수가 좀 들어와서 다시 12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소부장 중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 오늘 좀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오늘 올랐을 때 제가 28,800원 28,800원 29,000원 밑에 좀 팔았고 한 절반 정도 줄여놨어요. 간만에 단기 매매를 좀 했는데 손을 좀 푸는 의미입니다. 한 두 달 동안 예상보다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포트를 조정했지만 크게 매매가 없었던 상황인데 오늘 절반 정도 팔고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보니까 바로 급반등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 또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너무 치밀하게 다 팔고 사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약간 힘을 빼고 여유있게 좀 변동성을 보시는 게 좋고 매매 간만에 하면서 손을 좀 푸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PSP나 한미반도체 주성인조 다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내면 참 좋겠지만 오늘 2차 전지가 또 나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좀 더 몰린 감도 있고요. 이미 전고점 부근이죠. HPSP도 H뱅 관련인데 전고점 부근에서 절반 정도 팔았다가 나머지 떨어지면 연수사 한번 산다. 대신 중기로 나는 그 등락 안 볼래 길게 보겠다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종목 내에서 중기나 단기를 나눠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성엔지 한미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변동성 이용하는 매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가 오늘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들 그다음 포스코들 특히 LG엔솔 관련해서 많이 빠졌어요. LG엔솔은 저희가 중기 비중으로도 갖고 있던 종목인데 373, 이게 사실은 연초 1월달부터 한 50% 넘게 올랐어요. 이게 한 50% 넘게 올랐다가 지금 본전에서 빠지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 실적이 나왔고 여전히 자동차들은 파업 중입니다. 오늘 그리고 저번에 잠정 실적 나왔던 LG엔솔이 확정 실적이 나왔어요. 여전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한 7천억대 나왔는데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계 경기가 조금씩 미국도 연착륙 한다 그러고 둔화되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걸 총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2024년에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고금리는 유지될 수 있다. 자, 북미가 대선이 있는데 사실 꼭 나쁜 재료는 아닐 것 같은데 자, 유럽도 중국 때문에 성장 둔화된다 보지만 중국과 같이 봐야 되죠. 중국이 좀 반등이 되게 되면 뭐 꼭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그린딜 같은 것들을 유럽에서 지연을 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요가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LG엔솔을 좀 때렸어요. 원칙은 사실 전체 포트를 갖고 있는 데서 이렇게 매매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비중을 같이 좀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중기 비중은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이걸 좀 전체로 팔아서 반도체를 섞어야 되는 부분인데 팔아야 될 게 떨어지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제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단기 비중은 제가 에코프로드만 조금 있는 상태라서 괜찮은데 중기 비중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외국 매수로 수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약할 때는 추매를 자제하세요. 제가 앞에 영상도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키움증권 반대매 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빠졌고 신용이나 반대매가 미리 틀려서 주가가 60%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반영에 대한 주가는 좀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다, LG엔솔이다, 그 다음에 포스코들 보면 외국인 수급들이 안 좋을 겁니다. 그나마 괜찮은 게 에코프로가 그나마 괜찮아요. 다른 것들은 비중 축소가 분명히 덜하다 보니까 좀 약하다 보니까 추매를 자주 관망하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막 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약할 때는 보통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 비중도 제가 전체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일단은 성장, 정책, 어닝인데 어닝이 살짝 쉬는 구간이죠. 근데 성장이 지금 LG엔솔이나 GM 쪽 나오면서 살짝 비중 축소가 나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중기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점검을 다시 할 거고 뭐 단기 비중은 많지 않으니까 좀 보시죠. 자, 로보테만 오늘 큰 변동 없습니다. 오늘 변동성이나 개인 수급 등락 때문에 했던 부분이라서 오늘 그냥 단기 포트 보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바뀔 건 없어요. 자, 바이오는 지금 이슈를 좀 보고 있는 게 셀트리온 합병 이슈인데 서정진 회장님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죠. 1조 정도 준비돼 있다.
혹시나 주식 매수 청구권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내겠다. 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가를 부양시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제약 쪽이 코스닥의 대형주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영향을 주고 나름 괜찮습니다.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이라서 오늘 2차 전지 흐름이라서 그렇고 나머지 바이오는 이쪽은 오늘도 홀딩 관망했다 보시면 돼요. 엔터는 여전히 뭐 딴 거 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JIP 기준입니다. 그냥 계속 말씀드렸던 10만원 중반은 밑에서는 사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음 주쯤에 실적 나오면 다다음 주인가요? 그때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돈이 좀 갈 건가 보는데 중국이 이 돈을 1조 위안으로 풀고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여기 중국 테마가 살짝 떴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관련해서 방산이 좀 올라오는데 뭐 관중원 늘만 LIG 넥소 말씀드렸고 실적이나 기관에 수하는 조선 그다음 전력 얘들이 이제 뭐 테마들인데 거기서 그나마 괜찮은 거 보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전체로 작아요 아직까지. 돈이 간다고 보기는 힘들고 포트에 넣기는 힘들다 보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성장에 대해서 살짝 지금 뭐 기스를 났다 이렇게 판단한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과매도권이고 막 지금 개인 수급 정점이란 말하는데 여기서 또 비중을 막 줄일까? 사실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도. 하지만 중기 비중에 대한 고민이니까 단기름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흐름 보시고 자 시작이 바닥 밴드 만들고 변동성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여기서 돈이 빠지고 오늘 반도체 들어간 것처럼 머니가 또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그 사이를 계속 저희는 볼 거고 포트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타 섹터나 테마 흐름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 아침에 우리끼리도 하긴 했는데 지금 레버리지 뭐 신용이다 미수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좀 빨리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다가 급하게 터지고 이런 사단이 사실 기움증권 바로 난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좀 더 가지시고 거의 이제 정점되는 분위기에서 시장의 변화가 저는 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으니까 10월달 마무리 좀 같이 잘 하시죠. 오늘도 고생하셨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